안녕하십니까. 네이버로 수학 원장 신대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루하시죠? 기지개하고 피시고. 네, 2시부터 시작했죠 저희. 이제 1시간 반 지났어요. 아직 정규 타임 한 타임 안 끝났어요. 아직 아이들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돌아가셔서 아이들 고생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2학년이 되니까 과학 과목이 너무 늘었어요. 제가 이제 수학인데 과학 4개만 해도 벌써 우리한테 막 부담이 크시죠? 수학은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은 간단하게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때문에 미치고 팔딱 뛰겠지만 올 겨울방학에 수학을 엄청 많이 시키신 것 같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를 과학을 더 많이 해요. 겨울방학 때.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새로운 게 편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학보다는 과학이 더 재미있다고 표현이 돼요. 이제 수학은 수원이랑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놈 새끼들이 수학을 더 싫어해요. 자,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내 전력 질주해야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텀씩을 미치도록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이런 말, 무슨 공부를 즐겁게 하라는 말 나쁜 소리죠.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을 만큼 단내가 날 정도로 해놔야 2번 다시 안 합니다. 제가 사교육의 원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선행 시작했던 K모 준비했던 저 수학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면 수학을 또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수학을 미치듯이 해놓고 안 해야지 라고 했다가 똥발 봐서 수학 선생님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이제 수상이 되니까 수상에서 수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의 성적 추이를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겠죠. 우리보다 1년 선배들 기준으로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포스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비슷합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다 찍을 건데 보시면 포스코는 자사고니까 일단 평균이 좀 높은 편이고 수상에서 이게 수상입니다. 1학년 때 표준 편차가 9.3 우리 표준 편차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수원으로 가면 표준 편차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A등급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중학교 기준 A등급은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니까 근데 어쨌든 100%의 비율로 A, B, C, D, E를 나누다 보니 A의 인구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수원으로 내려가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아이들까지 해서 2등급 정도, 3등급까지 있던 아이들 중에서 1등급은 1등급을 고수하겠지만 2등급, 3등급은 한 등급씩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함 때문에 대부분 수학 좀 진짜 잘했던 애들이 1등급을 버티고 있고요. 어설프게 애매했던 친구들은 훅 내려갑니다. 수원이 그래서 무서워. 수원을 잘 견뎌야 수투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수원 수투 동시에 나갈걸요? 겨울방학이었으니 공부하는 거 보세요. 수원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요. 수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수투가 수원에 비해서 수투는 김치찌개면 수원은 김장입니다. 체감 난도가. 그러니까 매일 김장 담글래 매일 김치찌개 할래의 차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뭐만 한다? 생각보다 수투만 해요. 그리고 수투가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수원에서 버티지 못하면 2학기 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를 배우죠. 포스코 같은 기하와 우리가 화통을 나눠갈 건데 기하 같은 경우에는 A, B, C까지만 줍니다. 진로 선택이랑. 그래서 A의 비율이 근 60%예요. 그러니까 기하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하를 하는 학생이라면. 화통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합니다. 내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맨날 제가 몇 점 나오고 문제 출제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전달해 주셔도 애들 눈에는 귀에는 잘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그때마다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포스코는 서술형을 8점을 8문장 문제를 주고 100점을 52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워진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기본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택도 없이 틀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개념을 외우지 않죠. 그거 되게 무섭습니다. 과학이나 과학 단원들 네 과목이나 혹은 암기 과목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짓죠. 근데 수학은 공부해라 그러면 공식이 사실 몇 개 없어요. 개념도 생각보다 모든 과목에 비해서 작습니다. 개수가 적어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해라 그러면 개념을 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문제만 풀죠. 그리고 틀리면 뭐 할까요? 어렵다고 하고 더 쉬운 문제를 찾아요. 다 훌륭한 학생들 어머니이신가 봐요. 보통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잖아요. 그럼 그게 어려우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센으로 가겠다. 자기가 따로 풀겠다고 센도 풀면 센이 다 풀리나요? 안 풀려요. 그러면 자꾸 문제집만 낮추고 자꾸 모르는 문제만 많아지는 문제.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것만 계속 풀어나가서 공부는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라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송도 기하예요. 근데 신송도 보시면 재밌는 게 평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표준 편차는 거의 흡사하고 차라리 얘가 더 몰려있죠. 그런데 A를 받는 아이들이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원래 B가 38%였는데 B가 26%. 여기 뒤로 점점 늘어나죠. 수원 가면 100%입니다. 수원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상 문제가 어려워, 수원 문제가 어려워. 난도로 보면 문제를 펴놓고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수원의 시험 구성이 훨씬 수상보다 쉽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수원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수원이 되게 어려워 보일 뿐 실제적으로 문제를 펴보면 수상의 난이도 자체, 문제가 갖고 있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모든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과학에서 계속 때려 박았을 거예요.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 중요하다. 당연히 기출이 중요하죠. 수원은 우리한텐 수능범이니까 수원의 모의고사나 수원의 수능 문제가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학교의 서열이 좀 있겠지만 난도의 서열이 세 문제를 낼 것이냐, 네 문제를 낼 것이냐, 다섯 문제를 낼 것이냐의 정도이고 나머지 20문제 중에 15문제는 다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로 내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4-5문제 싸움이라. 그 4-5문제를 학원 같은 데서 막 기출이고 그런 걸로 연습을 하는 거고 100점을 맞기 위하여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통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하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신송 어머니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송은 1학년 때 선생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1학년 때까지는 신송은 딱 온라인 클래스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줬던 프린트들이 있어요. 한 20개 정도. 그것만 다 풀었어. 딱 80점, 100점의 차이는 그 문제를 풀어서 80점 이상을 맞았어. 그걸 연습 안 해서 80점이야. 딱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도. 신송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린트 이걸 잘 접목시키면 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교재가 정해질 테니까 그 부교재를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송도는 좀 다른 학교입니다. 보시면 평균이 54에서 54.8 평균은 비슷해요. 표준 편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말은 몰려있던 게 좀 흐트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쫙 갈려졌어요. 그런데 A등급을 보세요. A등급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늘어났죠. 2배가 됐어요.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송도가 1학년 때가 되게 어려워요. 더럽고 치사하게 어렵게. 미친놈들. 선생님도 그 시간에 못 풀걸? 이렇게 뭐냐면 송도의 특징은 하 난이도가 없어요. 다른 학교는 하 난이도가 한 4개, 5개,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상 이런데 송도는 중, 중상, 상. 그러니까 상은 실제로 2-3개고 나머지가 다 중상이니까 다른 학교에서 낼 한 문제를, 2-3문제를 얘네는 꼭 한 문제로 만들어서 내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계산도 지저분한. 근데 수원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으니 생각보다 다운돼서 공부를 좀 했던 놈들이 쫙 올라가 주는데 이미 포기했던 애들은 그냥 계속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 홍도고라면 뒤집을 수 있어요. 수원에서 수학을 좀만 해주면. 근데 이미 송도고 친구들은 저희 학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전 아니에요. 전 이미 정시로 라인을 탔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정시를 탔어? 잘했어. 그게 좋은 선택이야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는 별로 안 해. 송도는 신송은 포스코가 이 동네에서 어쨌든 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근데 송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송도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신송, 포스코 똑같습니다. 수준. 근데 남녀가 같이 있느냐? 남자만 있느냐? 알아서 공부를 포기해주는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주면 땡큐인 거죠. 난이도 얘네들은 송도는 난이도가 일단 1학년 때 사람을 죽여놓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해볼만 한 건데 문제는 심리형은 없다라는 거죠. 심리형은 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말을 꼬아서 냈을 뿐.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엄마의 의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출제자의 의도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한글로 꼼꼼하게 써주면 참 좋겠는데 수학이 문제로 써 있으니까 수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죠. 태국말이야 얘네한테. 그렇다고 국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 그건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통이라서 조금 문제예요. 화통은 1년치로 가잖아요. 1년치로 가면 화통은 대단원으로 3개입니다. 학교마다 조금 스펙이 다르지만 그때마다 보통 중간고사 때 대단원 하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2번째 단원, 그 다음에 다시 2학기 중간고사 때 마지막 3단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엔 전체 통합. 왜냐면 이제 3학년이 돼야 되잖아요. 합통을 봐야 되는 문과 애들도 있으니까 그걸 전체로 다시 총합해서 한번 배우고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기하는 아닌 거죠. 2학년 때 기하를 먼저 시작하는 학교들은 이게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서울대는 B를 띄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전국의 평균 기하는 A, B, C였을 때 A를 40% 정도 주게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열심히 풀면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제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하에 너무 허덕이지 마시고 또 하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중학교 때 기하를 못해서 고등학교 기하를 못한다는 택도 없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기하는 도형이고요. 고등학교 때 기하는 그냥 함수입니다. 도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형에 쫄 필요가 없고 지금 하면 되고 혹시 여학생들이 기하를 해야 된다면 여학생이니까 기하를 못한다? 김여사니까 운전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운전 못하는 어머니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기하의 여학생이 더 쫄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과목 보면 어머니들한테 막 얘기를 드리는데 수학은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연송! 사실 연송 애들이 내신 따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것들이 공부를 좀 덜해요. 사학기에 비해서. 연송 시험은 송도가 좀 어렵고 포스코나 신송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연송은 꼭 밑에 있거든요. 연송, 해송은. 잘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학교인데 잘 공사가 다망해 주시겠죠. 그런 아이들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보시면 11%에서 4%로 떨어집니다. 이건 애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수상처럼만 공부하고 있으면 내 등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상만큼만 공부해주면 내 등급이 한 등급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확 깔아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확 깔아줄 때 같이 따라가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과든 문과든 수원이 모든 내신을 좌지우지할 텐데 생각보다 그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수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쯤이면 2월 중간쯤이 됐다고 보고 지금쯤이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직 못 나간 선행에 목매여서 막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많이 복습해야 되는 책은 수원입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수원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미 내신 대비는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제 아시죠? 자 보세요. 우리 1학년 때를 잠깐 돌아가죠. 3월 달에 입학했어요. 1학년 때. 그럼 뭐 가정환경 조사서부터 뭐 서클을 뭘 드느냐 이건 다 차치하고 이제 2학년이 됐으니 2학년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2학년이 됐으니 선배가 돼서 이제 3월 초에는 뭐 할 거냐면 선생님 만나는 기간이 있겠죠. 한 주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주가 되면 1학년들 동아리를 들어야 돼요. 그 2학년이 선배가 됐거든요. 3학년은 이제 3학년 됐으니까 빠져요. 그럼 2학년 애들이 뭐 해야 돼요? 후배들 뽑아야죠.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요. 3월달 은근히 빨리 날아갑니다. 그럼 4월달 되면 우리 또 아시잖아요. 4월달 되면 4월 말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인데 그때부터 수행평가가 밀려오죠. 그래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가 보통 수행평가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수행평가를 버리고 내신 대비를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나오면 딱 다음 주가 내신 시작이래요. 근데 아직 공부를 덜 해놨어요. 그러면 3월부터 4월까지 총 8주 중에서 시험 시작하는 4주 버리고 전주 3주 버리면 총 6주 남았어요. 6주면 3월부터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학원 가면 12번이에요. 죽음의 코스가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신 대비를 모든 과목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선행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 모든 과목을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돌아가셔서 복습해라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실 때라고. 제가 제 반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편해요. 에이, 3월부터 하면 되죠. 그래라. 대건. 이 대건이 조금 봐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줄었어요. 평균은 작아졌고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수원은 줄어드는데 이 대건의 확통이 원래 확통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1년을 나갔는데 올해 발표는 집중이수로 한 학기에 확통을 다 끝낸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과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과한테 수원과 확통을 동시에 나가는데 원래 1학기에 1년 동안 나가야 되는 걸 한 학기에 다 뽑으려면 수원도 헤비한데 확통까지 헤비해져요.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니까 나쁜 거 같진 않아. 제 입장에서. 이과한테 먼저 확통을 빨리 끝내버리고 확통은 이과 아이들이 보통 선택을 안 할 거니까. 아시죠? 이게 세 개 중에 뭐 선택할 건 뻔하신 거죠? 이과라면 문과는 확통해야죠. 문과는 천천히 나가면서 계속 확통하면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확통을 빨리 끝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3학년 때 기하를 갖고 가는 건 또 생각보다 무거운 부분이 있죠. 나기도 그렇고 하자니 다른 과목에 시간을 뺏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대본고는 만약에 확실하게 1학기에 집중이수로 확통이 발표가 되면 타반하고 조금 달라져야 돼요. 확통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만약에 대본고를 보내주시고 대본고 학생이 정규반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그 친구는 끝나고 남아서 확통을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시간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 그 친구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지. 걔 때문에 뭐 확통반을 하나 만들어도 모든 아이들이 확통은 1년치인데 걔만 그렇게 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랑 상의하시면 되고 요거는 한번 보시죠. 수투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지금은 이제 나중에 문제라고 보고 요 수원하고 수투에서 우리가 얘네들은 공통 과목이니까 보니까 다 수능 범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1 플러스 1에 3이라고 써놨는데 얘가 1이고 얘가 1인 것 같지만 시험 양으로 문제 양으로 보면 3이 돼요. 왜냐하면 속도도 빨라야 되고 깊어야 되고 이것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텐 어떻게 되냐면 2학년이 배우는 수원 수투나 고3이 준비하는 수원 수투나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 1학년 때는 1학년 모의고사 준비 1학년 때 모의고사를 기출로 갖고 가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2학년부터는 대부분의 부교재가 고3용 수능 특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모의고사를 갖고 와도 2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에서 같이 갖고 온다. 그러니까 양이 확 늘어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단원 자체가 어려운데 모의고사나 갖고 와야 되는 양이 확 늘어나.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프린트를 이만큼 줬으면 2학년 때 프린트는 한 3배 돼요. 2학년용, 3학년용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걸 무시해야 된다. 그러니 사실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으로 쓴 거, 이게 다 어려운 단원들이에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들. 근데 중간고사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냐 아니냐가 우리한테 보통 중간고사 범위인데, 그러면 삼각함수는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일단 하나도 몰라요, 여기. 해도 몰라요. 야, 삼각형인데 왜 이렇게 모르니? 그런데 모르고. 지수로그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함수로 나오면 또 미치고 팔딱 뛰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킬러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킬러를 잡으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옵니다. 삼각함수에서 안 나와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어려우니까 이건 킬러인지 아닌지도 몰라. 아무리 3점으로 내도 애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 잘하는 놈은 여기서 문제인 거고, 수열은 사실 킬러가 아니에요. 수능에서. 왜? 삼각함수보다 더 모르니까. 그래서 2점, 3점짜리만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다 뭐 하냐면 노가다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쉬워지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간고사는 여기. 시험으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보통 1학년 때 이렇게 내신 대비를 했다면 2학년 때 내신 대비가 이렇고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능 특강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요. 고3이나 고2나. 요거 양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고1의 2배가 되는 거고, 시험 범위도 수능 범위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 여기에 진짜 핵심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거 읽으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말씀하시다 애들이 양만 더 늘어나니까 짜증나요. 지금 알아서 해야지. 자, 보세요. 이게 평가원 기출 문제고, 이게 보통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밑 로그의 2냐 3이냐로 바꿨을 뿐. 그죠? 그 다음에 B-A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3분의 2에대로 바꿨어요. 얘가 어렵게요. 얘가 더 어려워.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2가 편해요? 3이 편해요? 우리한테는 2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2의 배수는 짝수하고 홀수 이렇게 두 개만 나누면 되지.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머지 1 남는 거, 2 남는 걸 다 벗겨야 되니까 얘가 조건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2분의 n이 편해요? 3분의 2n이 편해요? 일단 3분의 2n이 더 더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수능이든 모의고사에서 변형을 선생님이 갖고 오는데, 문제는 선생님의 의도는 똑같은 거야. 의도를 바꾸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다만 계산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 그러니 체감 난도는 얘가 더 어려워요, 내신이. 그래서 수능보다 수원은 수능보다 내신이, 수투도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걸 다운시키면 조건을 막 죽여야 되잖아. 문제를 변형시킬 때 조건들을 몇 개를 바꿔버리면 문제의 틀이 바뀌어지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틀은 그대로 하고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하거나 조건을 좀 더 계산하게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더 어려워진다. 이해되셨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 없지 않지만, 두 번째, 얘도 똑같은 기출인데, 이게 내신 기출인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제가 확대한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1 과정이네. 근데 애들이 잘 못 그려요. 왜?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만 추구라고 배워놓고 막상 고1 과정 갖고 오면 생각보다 잘 안 나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건 수원 수투지만 모든 도구는 수상화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상화 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수원 수투 때 개념 배운 건 오케이.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풀 땐 그 도구가 익숙하지 않아요. 제 지금 드릴 하잖아요. 드릴은 우리가 배웠다니까요.
드릴 배운 건 기억해요. 그런데 막상 여기서 드릴을 박아! 그래야 되는데 이 운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수원을 막 나가는데 막 힘들어하면 과감하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서 우리가 과외라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얘가 무엇이 문제라서 수원 수트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수상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뽑아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 진도를 더 나가는 것보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 철학인데 제가 말장난 좀 할게요. 익숙하니 익숙해질 때 비로소 익숙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배움에 익숙해지셨어요. 특히 학생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 않아요. 특히 다. 그러니까 새로 배울래? 너 부족해? 뭐 배울래? 그럼 지네들이 먼저 배우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막 꽂아 넣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요. 근데 그건 사실 배우는 거지 익숙해지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공부는 자기가 익숙해져야 공부해요. 그러니 만약에 수원이 어렵잖아.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익숙하게 하려고 앉아서 푸는 익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났을 때 그 익숙함이 자리에 자꾸 앉고 자꾸 펼쳐보고 그래야 본연의 실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하냐면 부족하면 학원을 더 다니까 부족하면 과외를 해야 되나? 이건 다 배움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잘 다녀서 배우는 건 익숙하지만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해요. 그러니 제가 하는 원장님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해? 혼자 푸는 게 중요해? 틀릴 때 틀리더라도 죽어라고 혼자 풀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댁에서 묶어놓고 풀리셔야 돼요. 졸면 송곳 같은 거를 막 찌르면서 풀으라고 이 새끼. 틀려봐야 네 점수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기하나 화풍이 대건고를 차치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단원이 하나의 중간고사범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이 적어요. 단원의 양이 적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는데 이건 공부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수원이나 수투는 텀이 기니까 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부터 먼저 때려가야 되지만 기하나 화풍은 정해져 있는 유형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범위가 축소돼 있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수원이나 수투는 한 교재를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가정하면 화풍이나 기하는 여러 번의 문제를 풀면서 익힐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유형을 최대한 익혀놔야 그 유형에서 하나씩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화풍은 기하는 싹싹싹싹 풀더라도 두세 번 정도를 푸는 게 내신 대비가 되는 거고 수원이나 수투는 집중적으로 한 권을 독파해야만 그 다음에 변형이 돼도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목표가 아니라 밀도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건 어머니들도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겁먹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죽지도 마라. 1학년 성적은 버리시고요. 좀 이렇게 화이팅 하면 안 될까요? 화이팅 해야죠.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2년이나 남았어요. 고작 3분의 1 갔다고. 뒤집을 수 있냐고? 있다고. 왜? 표현이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이 가면 다 이런 태도라고 학생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 소리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에 가면 머리를 들고 있는 학생이 5명이라고 30명 중에 나머지 25명은 다 뭐예요? 주무신다고 어저께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럼 이 5명 중에 반 1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등도 있어요. 반 1등은 뭐 할까요? 수학 시간. 수학 책표. 반 2등은 반 1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병신 저걸 몰라. 그래서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게 반 1등과 반 2등의 차이예요. 반 2등은 반 1등을 잡으려고 더 열심히 하죠. 뭔가를.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반 1등과 반 2등이 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푸는 그걸 모르고 있다고? 다 알겠지. 근데 다 수학 선생님은 딱 보면 알아요. 누가 반 1등이고 누가 반 2등이지. 근데 반 1등은 뭐를 피고 있어? 수학책을 피고 있어. 교과서를. 내가 수업해주는 내용을.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 그러면 반 1등만 체크해놔요. 반 2등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반 1등과 반 선생님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전교 1등 맨날 인터뷰하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왜? 학교 시험 선생님이 냈으니까 선생님들 다 알고 얘기해줬어 벌써. 그냥 아주 조용히 동그라미를 한번 친다던가 조용히 내 스타일이야 하고 넘어가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찍으신 것도 좋고 다 적으시는 것도 좋은데 댁에 가셔서 말씀하세요. 어차피 학교에서 잘 거잖니. 모든 과목에 애들이 뭐 할까요? 다 들을까요? 그냥 자고 단짓대 학원 숙제하고. 지금부터 3월 달에 학교 모든 시간이 내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공부하라고 하세요. 제발. 그놈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11칸의 승부 그리고 알파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요만큼 학교죠. 6시부터 10시까지가 학원이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잠깐 여기까지 보면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럼 총 3칸이죠. 이렇게. 그럼 누구나 다 11칸을 갖고 있는 거죠. 이 11칸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한테는 승부처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임의대로 넣어봤어요. 수학 2개, 국어 하나, 그 다음에 영어, 이 동네 영어 2개 하니까 깜짝 놀라지만 영어 2개, 그 다음 보통 다른데 영어 한 번 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과목을 더 하지. 근데 이 동네 키가 막 다 외국인인가 봐. 국제 도시라서 그래. 영어 2개, 그 다음에 과학 2개 정도면 우리한테 실제로 남는 칸이 몇 개예요? 한 4, 5개 정도.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고 스카를 가요. 스카의 결정 요인은 2가지입니다. 일단 재밌는 애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곳. 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일단 기본빵을 하는 거고 공부에. 그 다음에 누가 덜 자네 이제 집에서. 요만큼의 시간이 중요한 건데 수학 끝난 날 무슨 숙제예요? 영어 숙제예요. 내일 영어 가니까. 이해되시죠? 영어 끝난 날 뭐예요? 과학 숙제예요. 내일 과학 가니까. 그러면 수학 숙제를 언제 해야 되냐면 목요일쯤에 할걸요? 그러면 수학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시간을 다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누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어차피 숙제는 다 못해가요. 죄송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그러니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학 배운 날 뭐 해야 돼요? 수학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근데 수학 숙제가 아니라 수학의 복습이에요. 우선이. 그리고 숙제는 언제? 애들 다시 잘 때 여기서 하면 돼요. 너무 재수없죠. 근데 필요해. 왜? 여기서 숙제하라고 그러면 아는 문제만 죽어라고 풀걸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몰랐던 거, 어려운 것만 골라 풀고 이런 짜투리 시간에 이건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졸면서 풀어도 되는 거잖아. 에이, 맞잖아요. 한국사 수업에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고요? 애들이 한국사에 막 이렇다고 택도 없다고. 선생님이 대충 하시면 나중에 그거 프린트를 받고 죽으라고 시험 기간에 외울 거니까 그때 쭉쭉쭉쭉 실수 안 하는 연습을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아이들이 제가 계산한 건데요. 수진학이라고 해서 제가 매일같이 10문제씩 줘요. 학생, 저, 엄마, 카톡방. 학생, 저, 엄마, 카톡방. 그리고 1차 올려요. 그러면 그 방에 올렸잖아요. 그럼 OMR은 어디다 올려야 돼요? 그 방에 올려야 돼요. 진짜 치사하죠.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는데 엄마랑 같이 내가 숙제 검사를 하네. 근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풀어줘야 사실 돼. 그래서 많이 풀지도 마라.
숙제는 숙제대로 나가지만 매일같이 퀴즈 같은 느낌으로 10문제씩 주면 그게 녹아지면 실력이 돼요. 보통 엄마는 안 나가는데 그 방을 애들이 자꾸 나가요. 실수로 나갔어요. 그러면 모든 방을 한꺼번에 엄마랑 학생이랑 다 초대. 그래서 여기다 올려. 그러면 누구 학생이 올리는 순간부터 다른 엄마들이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올려? 너는 왜 안 올려? 너는. 그래서 몇 개 대치나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 안 오니? 이게 카톡을 홍길동 왜 안 와? 그럼 벌써 엄마가 방금 내려줬는데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직은 송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단체방을 만들진 않지만 개별방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제 반 같은 경우는 기하를 해요. 저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는 수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부터는 기하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학원의 일정상 11시까지라고 적어놨고요. 11시 이후까지 수업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마무리 짓게요. 미적분은 내신이 더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아까 수원 스트처럼. 기하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기하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내신을 막 줄을 세울 게 아니니까 크게 어렵게 안 내요. 대신 수능으로 가면 기하는 전국에서 1등급부터 쫙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이나 수원이나 수투는 내신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거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상주하고 있으니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하고 상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실 때 성적표 필요 없으니 시험지 좀 갖고 오세요. 혹은 학생이 문제 풀었던 문제집이라도 보면 대충 감 와요. 너 엉망, 너 잘하네 이런 거. 그리고 나면 제가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이쪽 반이 더 맞는지 제 반이 더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